자, 우리가 교재로 이제 그 97페이지부터 출발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들을 수치를 하거나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치를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료 입력을 위해서 자료 수치를 어디에서 하고 자료를 그곳에서 자료를 수치했다. 뭐 이렇게 되면 수치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수치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회사 등록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환경 등록의 회계에서 우리가 주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된 매출이 제조 매출이다 혹은 서비스 매출이다 라고 했을 때 분계 유형 설정을 좀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좀 편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회계, 재무회계에서 기초 정보 관리에 보면 이 환경 등록이 있습니다. 그죠? 이 환경 등록에서 그러한 기본 세팅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분계 유형이 상품 매출로 돼 있잖아요. 기본 세팅이 상품 매출, 매입은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뭐예요? 제조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조, 제품 매출 이렇게 바꿔놓으면 입력이 될 때 매출 거래가 발생을 하는 과세 매출이 발생을 하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분계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입도 원재료 매입이 된다. 그러면 매입세금 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매입 그 분계가 원재료로 회계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건별 입력할 때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1.1로 나눠서 금액이 입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 99페이지에 그러한 환경 설정에서 환경 등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봉사료 사용 여부, 이 회사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봉사료가 나타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사용 안 함으로 돼 있고 그 유흥지점, 과세 유흥 장소다 뭐 이러면은 봉사료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사용함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공제 사유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다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율 매출도 우리가 영세율 매출이 직수출이 많은 회사다라고 하면 이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고정자산인 경우 뭐 건물, 비품,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로 회계 처리가 되면 고정자산 등록 그 탭이 뜹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 거래처 등록하듯이 그런 그 간편 등록 절차를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제류 자동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그 뭐 음식점이다. 혹은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러한 회사들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면세 사업자나 면세 품목을 구입을 해서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니까, 그죠?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걸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뭐 이 세팅된 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이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표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이러한 환경 등록을 세팅을 해놓으면 그 세팅된 결과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를 입력을 하기 전 단계에 간략하게 환경 등록과 사업 회사 등록에 있는 상황들을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했다. 그게 세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회사 등록도 기본적으로 업태 종목, 주업종 코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회계처리나 세무신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보면 효율적 입력 방식의 선택이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직접 입력할 거냐, 아니면 엑셀로 받은 자료라서 엑셀로 업로드를 할 거냐, 아니면 신용카드로 스크래핑을 통해서 입력을 할 거냐, 뭐 이런 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다, 뭐라고 하면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매출이 발생을 했다. 1월 10일 유형은 이 부가세 유형으로 과세다. 뭐 이렇게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상품을 100만 원 공급을 했다. 뭐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 입력 방법은 수기 세금 계산서 만약에 매입이다라고 하면 5일 뭐 상품을 구입했어요. 팔려고 얼마 100만 원어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 입력을 하고요. 직접 입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직접 입력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하나 빼먹는다든지 붙인다든지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 방식이다라고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 방식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타 전표 입력 이쪽에 보시면 102페이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엑셀 자료들을 거래처에서 받은 자료를 이 엑셀 업로드 서식에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엑셀 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 자료를 쭉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일자별로 거래처별로 필수 자료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일괄 스크래핑을 하면 좀 편한데 엑셀 자료를 한 번 더 뭐에 의해서 이 서식에 의해서 한 번 더 이 서식에 맞게끔 소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어요. 이 옛날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 편한 거죠. 엑셀로 자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소팅만 이 폼에 맞게끔 소팅을 하면 되니까, 그죠? 어찌됐든 이러한 엑셀 서식에 부합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 이쪽에서 엑셀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를 매출 세금 계산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틉니다.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사례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엑셀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구나. 이 결과치가 뭐예요? 스크래핑을 해서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 자료를 쭉 끌어오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할 때 분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며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도 마찬가지죠. 그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 자료를 올리기 해서 이 매입 세금 계산서 열어서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분계를 설정을 하고, 그죠? 차변에 대변에 차변에 원재료냐, 상품이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매입이니까, 그죠? 매출이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 서비스 매출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과 관련된 거고, 또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 이쪽에서 매입 자료를 불러온다든지 매출 자료를 불러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불러온다라고 하면 파일을 찾아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분기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 이 매입 자료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사전에 이 신용카드 업로드 자료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엑셀 서식에 이 서식에 맞게끔 소팅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요즘으로 치면은 좀 스크래핑을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 폼에 맞게끔 소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등록을 못했던 거다라고 하면 엑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소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전표 일일이 보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그죠? 차선책으로 엑셀 업로드 방식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이제 그러한 업로드 과정을 좀 받고 홈택스 엑셀 파일 업로드 방식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홈택스에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고 사업용 신용카드 엑셀로 다운받고 그 엑셀 자료를 했어요? 엑셀 자료를 102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엑셀 서식으로 소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비효율적이죠. 오히려 그냥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게 훨씬 편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래핑 방식이 있죠.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스크래핑 방식을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원클릭 서비스, 원클릭 텍스에서 우리가 일괄을 해서 자료들을
쭉 끌어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72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스킵했던 내용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스크래핑 절차가 있어요. 스크래핑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혹은 여신금융협회에서의 카드 매출,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그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해서 끌어오려면 스크래핑을 한다. 긁어올 수 있으려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끌고 오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로그인 해야 된다고요. 나의 그 세무 대리인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성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조회를 해서 끌고 오려면 아이디하고 비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처의 아이디 비번을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의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 체크를 해서 성공을 하면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과세 매출, 카드 매출이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신금융협회에 가입한 아이디 비번을 받아서 그 여신금융협회에서 그대로 스크래핑을 자료를 긁어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서 매출 자료, 카드 매출 자료를 가져올 때는 편한 거는 뭐가 있어요?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스크래핑이 돼서 우리 좀 그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절차를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스크래핑을 하려면 이 그 거래처에게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2페이지, 그다음에 73페이지, 4페이지. 스크래핑을 실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케줄러를 활용을 해서 할 거냐. 보통은 이제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신고 때 일괄적으로 스크래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4페이지에 돌아가면 기타 스크래핑 방식은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부가세 이 기타 손표 있죠? 재무에게 이쪽에서도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하면 이 기타 전표 입력 이쪽에서 하면은 그 불러오기가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이제 뭐 책에서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하나씩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클릭 텍스에서 이쪽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갔다가 이 국세청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 하면 전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죠. 한꺼번에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다 확정분, 예정분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날짜를 지금 예정으로 다 했는데 확정 때 5월 달 것만 5월 1일부터 5월 10일 이때 거 혹시 조회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그 자료들을 쭉 끌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자료들을 수치를 하게 된다. 이게 엄청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 입력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그래서 105페이지에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료를 수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매출 내역이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회가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을 했다, 수치를 했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직접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하는 거,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자료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06페이지를 보면 자료별로 입력 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자. 그래야지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괄 스크래핑이 훨씬 편했죠.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할 때, 분계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끌어모으는 자료를 수치하는 것 자체는 일괄 스크래핑이 훨 낫다. 그 다음에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기간별 합계로 직접 입력하는 게 좋겠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법인들도 좀 유도리 있게 뭐 월말로, 월별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 매출 같은 경우 월별 합계로 조회가 되죠, 홈택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금액을 통으로 입력을 하고 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들, 카드 대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서 상계를 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일괄해서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현금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현금 영수증 불러오기 하면 매출해서 확정 신고해서 스크래핑을 쭉 돼서 끌고 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도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이게 조회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우리가 아까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했죠, 그죠?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그게 맞으면 쭉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기간 설정을 해가지고 일괄 스크래핑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쭉 불러오면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그죠? 이 거래처들을 보고 계정 과목을 기본 세팅은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업태들 보면서 음식점이다 그러면 상품이 아니라 뭐 복리후생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업종을 보니까 소프네요. 술을 먹은 거니까 이거는 접대비 아니겠느냐. 이 주유소니까 이거는 차량 유지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카드 사용 내역들을 소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그러면 이거는 뭐 관리비, 뭐 여비교통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이쪽 부분에서 전표들을 선택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일괄 변경. 그다음에 기본 설정은 지금 상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미지급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거래처별로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일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이쪽에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업로드만 해서 업로드 했으니까 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작업들이 요즘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입세 공제 부분을 너무 막 많이 잘 해주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신용카드 직접 입력이나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게 맞겠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안 한 카드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죠? 여튼, 이렇게 수취된 자료가 어떤 내용들이냐, 어떤 항목들이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식도 좀 달리 적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